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 오전 박영식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돼서 실패한 사람에게는 패자부활전이 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열정과 겸손함이 전제돼야 하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인격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패자부활전이란 주어지지 않는다.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제 뇌리에 박힌 명언입니다. 참사가 나도 극우 유튜브나 가짜 뉴스를 읊어대는 선동군들의 주장에 부화내동하고 유가족 한 번 만나지 않고 오히려 반국가 세력 탓하며 진실을 호도하는 사람들. 총선에 실패해도 민심을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옳다며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이는 주가 조작을 하고 학력 조작을 하고 학위 조작을 하고 뇌물까지 받아 처먹어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이,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없이 선출된 권력인 양 행세하며 법적 권한도 없는 사람이 공무원에게 행정을 지도하는, 물론 그것마저 아름답지 않냐며 포장해주는 언론들. 역량도 없고 겸손치 못하며 눈치도 없고 국민들 마음에 최소한의 공감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 최고의 버금갔던 이 나라를 박정희부터 문재인까지 어찌 보면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이 나라가 폭삭 주저앉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말해주듯 호기롭게 어퍼컷을 날리며 대통령이 된 이 사람은 한복을 입고 아이들에 둘러싸여 미소를 짓고 있는 어떤 분의 성적은 고작 20%. 5천만 국민 중에 그를 얼마나 지지할까? 아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탈할까? 언제까지 또 우린 그 사람들을 지켜봐줘야 될까? 민족 대명절이 시작됐지만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 박영식 라이브 시작합니다. 짠. 야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야야님 꼬리 해주시고 후원해주셨습니다. 800명이 넘어갔네요. 오마이갓. 야, 이 시간에 많이들 보시는구나. 어서 오십시오. 어서들 오세요. 두루와 두루와. 어서들 두루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채널A 단독 보도입니다. 채널A는 제가 자주 보진 않아요. 자주 보진 않는데요. 채널A 단독 보도를 좀 주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자의 돌림 감사합니다. 꼬리 해주시고 무리하지들 마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요게 채널A 단독 보도가 왜 이제 주목이 되냐면 나니님 꼬리 해주셨어요. 닥터 이분님과 우리 맨 처음에 후원해주셨던
진아송님과 동네 호구 룬님 덕분에 닥터 이분님 덕분에 계속 꼬리가 생기는데요. 부담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부담을 가지잖아요. 부담을 가지면 그거는 진실된 게 아닙니다. 예, 항상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추석이나 설날이나 명절에 자손들이 후손들이 할아버지 만나러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적극적으로 들지 않고 제사도 그렇고 성묘도 그렇고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진실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오랜 기간 제사를 하셨는데 제사를 없애자주의자이신 이유가 아니 본인은 아들이라서 제사를 지낸다고 치더라도 자손이나 후손 대대손손 뭐 조금이라도 음식하면서 귀찮거나 차리는 게 귀찮거나 만나는 게 귀찮거나 가는 게 귀찮으면 그건 진실된 게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딱 후원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 해도 될까? 남들 다 하는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일단 한번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죄송해요. 오마이갓 양들의 수다님 감사합니다. 몬순이님 이런 건 못 찾겠어요. 나의 꼬리 해주시는데 후원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너무 부담드리기 싫어서 800분이나 오셨는데 하지마! 괜찮아. 아니 왜 갓독자의 슈챗 진심을 덥석 못 받는 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민생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여러분들 호주머니를 다 이렇게 터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유튜브는 그냥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끝까지만 봐주시는 게 감사한 거지 제가 후원 너무 많이 해주시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요? 막 다들 해달라고 하나 후원을? 빨리 지갑을 열어 이렇게 하나? 아이고 주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미 마이크 값 굳었네. 여러분들이 마이크 사주셨네. 아이고 이미 다 언제야 진아송님부터 시작해서 마이크 이미 사주셨어. 후원은 할겨 이르시네. 이미 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추석이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땡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주님 감사합니다. 몬순이님, 양들의 수다님, 나니님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보면 채널A가 이렇게 단독을 할 때는 좀 따라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채널A에 빨대가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YTN이나 뭐 저기 누구야 채널A 출신이나 또 아이고 진아송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파워킴님, 이지쟁이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이라서 달러를 보내주셨다고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 달러가 더 귀하죠. 고맙습니다. 어느 나라 화폐든 감사드립니다. 외화 반입, 국내로 반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꼬리 파티네요, 진짜 아침부터. 채널A나 YTN이나 이쪽에서 그 후원이 이제 들어오면 후원이 또 이봐, 내 후원 얘기하다가 후원이 들어온대. YTN부터 채널A가 후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아니고 그거죠. 빨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나 행정관이나 이런 분들이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회사 출신이 거기 들어가니까 선배들한테 취재가 간단한 거야. 채널A나 이쪽에서 이제 딱 기사 넘어오거든요. 근데 보면 대통령이 원희룡 전 장관을 이달만 2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의료개혁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향후 역할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래 원희룡 총리설 이거 되게 많았던 거예요. 총선 이후에 가장 많이 그 정치권에 거론됐던 게 원희룡 총리설인데 언제적 원희룡을 또 이제 부활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무총리설이고요. 다음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당대표설이죠. 근데 당대표는 이미 떨어졌잖아. 근데 왜 당대표설이 또 나오느냐? 뭔지 아시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는 그냥 아예 지워진 거죠. 대통령으로부터는 지워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표를 바꾸거나 총리를 바꾸거나 이 두 가지로 많이 거론이 됐는데 중요한 건 원래는 총리 쪽에 무게가 있다가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선 당대표를 바꿔야 되겠거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이 국정의 방향에 이 동력을 붙지 못하게끔 하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대표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고 대통령실 부글부글 친윤 부글부글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굳어져 버리면 친윤들도 친한과 본격 대립을 해야 되고 저는 여론과 민심을 등에 업은 친한계, 윤심을 등에 업은 친윤계 이쪽의 본격 갈등이 이제 조기전이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어머 블루927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일일 영식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래서 돌려 돌림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대신할 사람은 원희룡밖에 없다. 그리고 한덕수를 대신할 사람은 원희룡밖에 없다. 이 어쨌든 야당 반 대한민국 세력을 누구라고 규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을 비토하는 사람들을 반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다 아예 그냥 몰빵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자꾸 뭔가 반대 진영을 찾아요. 싸우는 대상을 만드는 정치. 이게 대통령의 정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잘 싸워줄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늘 그랬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늘 잘 싸워주는 사람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원희룡이다 라는 판단이 대통령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또 왜 그래 진짜. 우리 인규짱 또 이 시간에 정말 빨리 주무세요. 좀 잠을 더 자. 제발 스마트폰을 아침부터 하지 마. 아니면 오늘 어디 방송 가나 우리 인규짱? 예. 명절에도 수고가 많으신 영식 앵커님께 응원과 성원과 힘과 지지를 드립니다. 가장 멋있으신 앵커님께 박수라고. 예, 인규짱 감사드립니다. 아유,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어제도 늦게까지 방송 수고하셨고. 우리 어제 신인규 변호사가 털보 형님네 방송 데뷔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사훈쇼 나갔으니까 그 영상도 여러분들 꼭 한번 봐주세요. 블루님, 초기 독자분은 50만 원 슈퍼챗도 쏴주시던데 저는 약소하지만 즐거운 추석 되세요 하고 블루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슐리 K님은 저의 어떤 영원한 일타 후원자이시고 하지만 그런 금액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어디선가 봐주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만으로 시청만으로 좋아요만으로 가장 큰 후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들 해피 추석 되셨으면 좋겠고 신은규 변호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채널A의 단독 보도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용산 행설 모락모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는 어쨌든 원희룡 비서실장설, 원희룡 총리설, 원희룡 당대표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의견이 다 분분한 것 같아요. 예, 의견이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당대표로 가고 어떤 때는 비서실장으로 가고 어떤 때는 총리로 가고 아무튼 윤 대통령의 미들맨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저장해 두시고 원희룡이 아직 준비하고 있다. 원희룡이 여전히 늘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가만 보면 그 미들맨의 각축전이라는 게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미들맨들이 여러 명 있거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각의 미들맨 혹시 누가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지금? 어머! 아침부터 1000명을 넘어버렸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1000명이야. 삐끼 이건 시방쇼에서 맨날 했던 건데 삐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1000명이 넘었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들맨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원희룡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미들맨은 사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에요. 김태규 위원장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하마평이 또 떠들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그 방통위 취재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되고 나서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지금 방통위의 실권자는 현 시점에는 김태규이거든요. 근데 김태규 이 인간이 엄청 신났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시장에 추석 인사하러 간 거 기억나시죠? 국회에서 불렀는데 불참하고 이제 불참하고 시장 가가지고 추석 인사를 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엄청 신난 거예요. 근데 그 신난 사람이 어떻게 그 언론 앞에 모습을 자주 비치느냐? 어떤 자세였는지 기억나시죠? 굉장히 고압적이고 국회의원들에게 비아냥거리고 국회를 능멸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잖아요. 그게 바로 윤 대통령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대거리를 하는 장면을 보셨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짜증도 나고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어서 짜증나서 한덕수가 그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봐요. 자신의 자리를 어쨌든 최장수 총리가 되고 싶어하는 한덕수 총리의 염원이 담겨있는 그런 행보였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이상해진 게 아니고 지금 이 타이밍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윤석열 마일리지를 많이 쌓고 있느냐에 대한 전 장면이라고 봐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는데 국회에서 원래 그 정도로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너무 무리수를 많이 두니까 저는 한덕수가 남아있는 마지막 윤석열 마일리지를 끌어올리는 아무리 총리를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덕수를 이렇게까지 오래 두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김태규 위원장인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상황이 어찌됐든 정권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그게 야당이 바라는 바든 아니면 대통령이 바라는 바든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되면 실제 김태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도 갈 수 있고요. 과기부 장관으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갈래가 있거든. 근데 심지어 권익위 부위원장을 했던 양반이 지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인사 돌려막기는 윤석열 정권의 어찌 보면 이게 특징이기 때문에 원희룡처럼 원희룡이나 김태규나 뭐 혹은 아까 얘기했던 한덕수는 국무총리니까 돌려막기는 아니지. 어쨌든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자리를 지킬 사람은 많다. 예,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를 대신할 사람은 없지만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인간들은 워낙에 많아서요. 그래서 이 기사가 좀 주목이 됐던 건 용산 행설이 모락모락하다. 예. 공식 행보를 윤 대통령과 두 사람이 만나서 심지어 이달 초엔 독대 형식, 지난 10일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비롯해서 조규홍 장관과 함께 이렇게 만났다. 혹시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총리 다 돌았지만 이 사람들 불러다가 의료 개혁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니까 전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관련성 없는 원희룡을 또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정권은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쳐야 돼. 진짜 넓게 펼쳐야 돼. 예, 진짜 넓게 펼쳐서 원희룡이 비서실장은 이미 했잖아. 그러니까 정진석을 대체를 하진 않을 것 같고 총리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장관 가는 게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아니면 야당 대표를 만약에 치우고자 친윤과 친한이 대립이 아주 격돌이 펼쳐질 때 또 원희룡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인물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채널A 쪽 단독 보도는 아무튼 제가 매일 주시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꼭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를 좀 만나볼까요? 여론조사 보기 전에 간략한 기사들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보수 성향의 언론들의 주문을 받아서 원래 이제 김용태 의원의 경우에는 젊은 소장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 소수의 목소리를 가끔씩 대변하곤 하죠. 이따금씩 등장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 같은 역할들을 주로 했었죠. 근데 공개 활동하는 거 좋은데 명품백 입장 표명이 먼저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와 같은 맥락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수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입장 표명하거나
사과를 하는 것을 보면 뭐겠어요? 저는 지금의 상황은 계속해서 그 여당에서 제발 사과라도 해달라는 읍소를 앞으로도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아주 소수의 목소리가 언젠간 다수가 될지 몰라요. 복수의 관계자들이나 다수의 이제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에 읍소를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옛다 해달라고 하니까 했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 여론이 어떻게 뒤집힐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감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 내내 강조했지만 뭐 방송 나오시는 패널분들은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어. 무슨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 절대 그럴 사람 아니지. 공개 활동하고 심지어 마포 대교 가서 순찰까지 했는데 순시까지 하셨는데 무슨 사과를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개사과식 사과는 줘도 안 받는다. 사과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지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시는 분들입니다. 심지어 지지도 21%였을 때 10년 뒤에 5년 뒤에나 확인 가능한 동해 유전 개발권을 들고 나오신 분이 윤 대통령이에요. 동해 유전 개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취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 잘 몰라요. 근데 아주 잠깐 반짝 한 달 가지고 놀고 지지도를 반등시켰죠. 그렇게 어찌됐든 뭐든 무엇이든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위해서 뭐든 하는 사람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아무리 현 시점에 불가하다, 어렵다, 가능하지 않다, 성정을 봐서 불가능할 거다, 줘도 안 받는다라고 하시더라도 제 판단과 제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당 쪽에서 압박이 계속된다고 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면서 온갖 불쌍한 척 사과해버리면 긍정 지지도, 즉 의료 갈등으로 인해서 이탈해버린 그러니까 부정평가로 이탈해버린 대통령의 집토끼들, 지지층들, 국민의힘 지지층 70대 이상에서 이완됐던 지지층이 아주 반짝 결집해서 한 2, 3%라도 올리는 차원의 사과라도 했다. 자, 사과했으면 이제 할 거 다 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사과라는 게 엄청난 명분을 줄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친윤계나 친한계에조차 명분을 줄지 모릅니다. 물론 주가 조작이 살아있긴 하지만 어떤 명분을 주느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더하냐. 심지어 검찰의 수심위 같은 명분인 거죠.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라는 것은. 네. 저는 0.00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론의 판을 뒤집기 위해서 뭐라도 한다. 뭐라도 영끌한다 하면 김건희 여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어서요. 그런데 희망을 걸고 있는 우리 김용태 의원. 공개 활동 전에 전제 조건은 입장 표명이 먼저다. 사과해라. 뭐 이제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건 조선일보 논설위원들이나 사설, 중앙일보 칼럼 이런 데랑 입장이 아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과 100% 똑같아요. 사과하든 말든 내 관심 밖의 일입니다. 다만 받고 싶지도 않아요.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지. 주가 조작 검찰이 빨리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빨리 행동에 옮겨서 소환해서 재조사를 하든지 재수사를 해야지. 4년 7개월이 걸렸는데. 아니 손모 씨가 유죄면 김건희 씨가 유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손모 씨와 김건희 씨는 별개로 김건희와 최은순이 진짜 중한 죄인이다 라는 거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내밀하게 바라보면. 그러니까 이미 거의 유죄 확증 판결에 가까운 내용이 손모 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용되는 판결문이나 내용만 들여다보더라도 이미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는 제가 판단하기엔 주가 조작의 가장 큰 공동정범일지 모릅니다. 최소한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된다고 하면 공동정범까진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유죄예요. 제가 판단하기엔 뭐 통정 매매에 쓰여진 102개의 계좌 중에 48개를 썼다고 하지 않나. 1차 시기부터 2차 시기에 이르기까지 김건희와 최은수는 항상 들어가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손모 씨는 뭐 어찌 보면 손해를 본 쪽에 분류되지만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쪽은 누구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명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 검찰이? 직무유기죠. 늘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강조하는 것처럼 특수 직무유기로 유기징역 1년 이상을 보내버려야 됩니다. 이 인간들은. 그런 어떤 검찰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라는 카드를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까지 끌어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11월부터 디올백 보도 11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과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그들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처럼 남겨놓은 카드가 아마 BGM 깔아놓고 사과하는 거 아닐는지 그런 불안한 예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는 0.00001%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남겨두자.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비토층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카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죠. 예, 그 대목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김용태 의원의 움직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친한계든 친윤계든 특검이 출발하게 되면 정권이 와르르 무너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번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은 제가 판단하건대 범보수가 심지어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범보수가 커지지 않길 바라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 왜일까요? 이게 여타 뭐 매불쇼 보신 분들은 김용남 뭐 위원장이나 우리 신인규 변호사도 누차 방송에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2022년 그 재보궐선거 때 대표였던 사람이 이준석 대표고 그 뒤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있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이나 선거 개입 의혹이 살아있는 걸 이 양반들이 알면서도 그동안 덮었다면 이거는 이제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해버린 소위 총선 때 보수이지만 마치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 같은 보수로 표를 빨아들인 중도 개혁 보수 노선에 표를 빨아들인 개혁신당에 있는 분들도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가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적당히 무너졌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운운하는 이런 분들조차도 가장 어찌 보면 법률적으로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덮기 간단한 디올백이란 주제로 사과를 시키고 주가 조작 혐의 정도는 좀 뭉개고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은 아예 수면 아래로 끌어내려버리고 해서 범보수가 무너지지 않는 적당한 그림을 전 범보수 모두가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대선 가서 실제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너지더라도 적당히 무너지자.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라는 해법을 주기적으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이에요. 실제 이분들의 심리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이런 젊은 보수들이나 개혁적 보수들이 어떤 노선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자면 이제 이런 분들은 적당히 무너졌으면 좋겠다. 너무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표가 쏠려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와르르 무너지면 이재명에게 그냥 민주당에게 모든 의석과 모든 지자체장과 심지어 대통령 자리까지 먹여주는 결과를 묵과할 수 없고 좌시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공동 책임을 지고 싶지도 않고 적당히 비판을 하고 선을 그으면서도 책임에선 자유로운 그런 스탠스를 가져야 되거든요. 제 시각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공천 개입은 애매하다 내지는 선의의 조언 아니겠느냐 이런 발언이 과거에 있었죠. 지난주에 있었죠 아마. 텔레그램 보도 관련해서 A 의원이 본인이라는 것도 또 이준석 의원은 인정을 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게 이런 과정들이 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느 누구에게 정보를 선입받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엔 그냥 이준석 그 의원의 초기 인터뷰, 김태현의 뉴스쇼였나? 어디 가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발언을 했죠. 선의의 조언. 그 조언을 선의로 했을 것이다.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전 삐끗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지금 범보수 쪽은 절대로 김건희의 총선 공천 개입의 시점 이게 막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쪽에 재보궐로 당선됐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묵과해준 사람이 이준석이거나 그 이후엔 또 정진석이 비대위원장을 했으니까 김건희 여사의 노골적인 총선 공천 개입을 국민의힘 당시 지도부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미래, 현재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준석부터 한동훈까지 모두가 다 연결되는 사안이 바로 이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다. 그래서 적당히 무너졌으면 좋겠어가 이분들의 심리일 수 있어요. 이 사안만큼은. 그래서 김건희를 어찌됐든 적당히 주저앉혀야 되는데 그래서 사과를 자꾸 운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절대 국민의 대다수는 사과 필요 없고 재판 가서 빵에 가라가 심리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게 심리여서 적당히 뭉개서 적당히 선을 긋고 적당히 비판하면서 지방선거 치르고 대선에서는 심지어 오세훈 같은 아사모사한 사람으로 범보수 단결을 이뤄내서 이재명을 대응하자라는 심리가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얼개를 함께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이런 정치인들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태 의원 내용도 좀 따라가 봤으니까 읽어보자면 언급된 A 의원이 본인이다라고 밝혔고요. 김태현의 정치쇼 녹화 방송에서 A 의원이 저인데 약간 꼬였다. 내가 그 텔레그램을 봤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어머 잠깐만. 세은이 누나 너무한 거 아니오? 아니 이 시간에 왜 안 자고 아니 요즘에 여러모로 피곤하고 방송 활동도 저기 하실 텐데 이렇게 이 시간에 또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 소장께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민생경제연구소가 후원해주신 일일 영식 머리띠 잘 쓰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이고 누님 감사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를 비롯하여 임세은 소장까지 후원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께 추석 잘 보내시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임세은 소장님과 저와 신인규가 함께 출연한 이번 경향TV의 추석 연휴 편성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뭐 얘기하다 말았지? 이준석 얘기를 따라가 보자면 A 의원이 저인데 약간 꼬였다. 공천 개입이라 하기는 약간 애매하다. 이 애매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실패한 쿠데타도 무기징역을 때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건 엄청난 범죄라고 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늘 개혁신당 의원들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국민의힘 패널이 뭐라고 얘기하냐. 국민의힘 패널이 디올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등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가 입장 바꿔서 만약에 김정숙이 그랬다고 하면 우리 보수가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냐라고 되물어봐요. 역지사지하자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김정숙이나 권양숙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민주당 대표를 제끼고 의원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연락해서 이 지역구 가는 게 어떻냐. 그러면 정부에서 정말 똑소리 나게 어떤 정책을 지원해주겠다. 핀셋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영부인이 했다 칩시다.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아니에요?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개입이죠.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권양숙이나 김정숙 같은 여사님이 가방을 받았을 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개지랄 했을 거면서 이제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천 개입이라 하기에는 애매하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여기 이거에 대한 현실 인식은 심지어 김준일 평론가마저도,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랑 굉장히 가깝게 형 동생 한다는 김준일 평론가마저도, 게다가 장성철 평론가마저도 공천 개입이라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실드가 쳐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왜 이러시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재차 인터뷰를 하는 게 뉴스 토마토에서 보도하려고 하는 내용을 김 빼려고 한다든지 선긋기를 한다든지 보도가 나오기 전에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기 전에 힘 빼기를 한다든지 자꾸 생채기를 내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A 의원과 B 의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사석에서 한 발언을 기자가 갖다 쓴 거에 대한 그런 억울함 혹은 분노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 뭔가 힘 빼기를 한다는 건 저는 혹시나 여기까지 나아가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이니까 제가 개혁신당 분들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혹시나 이준석 의원이 당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대표 시절에도 인지했던 거를 첫 번째 감추고 싶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커넥션이 있거나 그 커넥션이라는 건 실제로 이준석 대표조차도 김건희 여사에게 텔레그램을 받아봤거나 그런 연락을 받아봤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데 대중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을 갖게 돼요. 근데 이건 저는 그렇게까지 나아가고 싶진 않지만 뭔가 인터뷰 내용이 이준석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판단하기엔 뭔가 이준석답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하게 오해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 누군가 질문해줬으면 좋겠어. 당대표 시절에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텔레그램을 받아본 적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이 있었다고 그 시점에 인지했다 아니다. 이거를 기자들이 빨리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해서 한동훈까지 이게 어찌 보면 공천 개입에 대한 공범들일 수 있습니다. 네. 공범이 아니라고 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방조범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책임이 있던 사람들이 마치 탄압받았던 보수 인사인 것처럼 총선에 나와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면 양두구육의 재탕이 될 수도 있는 그림인 겁니다. 제 관점에선 그래요. 하지만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이란 정치인을 싫어하진 않거든요. 우리 정치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동안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래도 구태 정치인들이 300명 중에 수십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니 이준석 정도 정치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뭔가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들을 좀 일거에 털어주길 바랍니다. 적어도 공동정범이 아니길 바라고 방조범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스탠스는 이준석답지 않다라는 게 제 시각이에요. 공천 개입이라 하긴 약간 애매하다? 아니야. 공천 개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민주당에서 대단한 건이라 생각해서 계속 밀고 나가던데 민주당은 자꾸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억지 차별화죠. 억지 차별화예요. 뉴스토마토의 보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대단한 건이라 생각해서 계속 밀고 나가던데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는 것 때문에 안 된다. 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사안에 접근한다. 그거일까요? 아니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다일까요? 전 후자라고 봐요. 계속 이런 스탠스로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준석 의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셔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취재를 했던 박모 기자께서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바, 과거에 이준석 대표와 친분이 있었던, 친분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취재원과 취재하는 기자 사이의 어떤 그 친분은 나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머, 제 계좌로 또 우리 후원을 해주신 이혜경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림연구소 계좌로 보내주신 우리 이혜경님 보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기존에 뭐 배두기님, 강덕기님, 제 그 연구소 계좌로 또 따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다 한꺼번에 모아서 그 월말 그 결산할 때 커뮤니티에 고지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로 후원 주신 분들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뉴스토마토 보도를 김을 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성철 평론가께서는 이미 이틀 전에 한겨레에서 공개를 해주셨었잖아요. 이미 9월 19일 뭐 심지어 6시 17분에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할 거다 이런 식이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확신을 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장성철 평론가는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경로로 물어보니까 토마토가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께서는 자꾸 부정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 아, 공천 개입이 아닐 거야. 아, 경미한 걸 거야. 선의의 조언인 걸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닐 거야. 뉴스토마토에 보도한 그 기자가 근거가 없을 거야. 내가 사석에서 얘기하고 사석에서 그 김영선 텔레그램을 봤다고 한 게 이렇게 보도가 되다니 믿고 싶지 않아. 아니야를 하고 계신 것 같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준석 의원이 성상납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이고 더워, 선풍기 잠깐 틀게요. 그렇게 생각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별개 하고 보더라도 보도 내용만, 이번에 김태현에서 인터뷰한 거, 저번에 그 김현정에서 인터뷰한 거 두 개만 함께 곱씹어 보더라도, 들어보더라도 저는 이준석 의원께서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그리 이준석답지 않아. 내가 보기엔 그래.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공감해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MC와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 아니에요. 그건 좀 기다려 보시고요. 19일 보도를 보죠.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를 다른 의원에게 전달한 MC로 언급된 정치권 인사는 뉴스토마토 측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보도 내용에 반발했습니다. MC는 어제 아무리 돈벌이가 중요하지만 한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느냐며 증언, 전언, 가정이라면서 온갖 추측성 보도를 한 매체들의 강력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니까 MC는 매우 확신, 내가 맞아, 나는 가짜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즉 그리고 이건 뭐 과거에 있었던 일, 언중이 재소까지는 내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준석 의원하고 천하람 의원하고 그 말이 조금 결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결이 약간 다르기도 한데, 개혁신당이 전반적으로 입장을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개혁신당이 아무래도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은 허은하 대표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준석이니까. 이준석의 입장이 곧 개혁신당의 입장으로 동일시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무리 허은하나 뭐 이주영이나 천하람이나 혹은 김용남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좀
다른 결의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준석 의원의 입만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은 크게 이제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개혁신당의 입장은 곧 이준석의 입장처럼 이렇게 전 동일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아무튼 앞으로도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상하다, 의심스럽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잘 돌아가죠. 예, 이딴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에 충성하는 겁니다. 예, 감사원에서 대통령실 증축공사 관련해 가지고 이전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 가지고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업체들 감사원 결과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났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감사원이 김건희의 의혹, 김건희와 어떤 이 증축공사와의 관련성, 날림공사, 졸속공사, 졸속행정 이런 거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추천받는 과정에서 김건희의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 요거를 감사원이 밝혀내지 못했죠. 근데 이제 와서 보면 밝혀내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감사원이 시민감사 청구 제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홀딩하고 있었던 걸 이번에라도 어쨌든 털어낸 건 잘한 건데, 그래서 설계 뭐 어쨌든 뭐 시공, 준공 뭐 이런 전 과정이 다 적법하지 않고 다 불법했다라는 것을 국민께 공개하는 그 역할을 감사원 본연의 업무를 한 건 잘한 거야. 근데 원래 하는 일이야 그게. 뭐 어쩌라고 이씨.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한 건데 이씨. 검찰이 수사하는 거나 감사원이 감사하는 거나 원래 하던 일을 한 건데 뭘 얼마나 박수 쳐줘야 돼. 근데 어쨌든 워낙에 이런 일이 귀하니까 감사원이 할 일을 한 건 그래 했다 인정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조사도 이 인간이 여기 가서 뭐라고 그랬냐. 21g이나 이런 업체를 인수위 TF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 저기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게 끝이야? 감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수사로 가야 돼요. 이제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사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대통령실 입장 보면 답 나옵니다. 정답은 반응에 있는 거예요. 우리 권력기관이나 그 수사기관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뭉갠다. 이러면 결론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사 결과 만족한다는 듯이 얘기했죠. 그러면 국민은 불만족스러운 거야. 그러면 국민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뭉갰으니까. 만족할 수 없지. 왜 만족해? 그거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것도 충분치 않다. 이미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불법이 차고 넘친다고 나왔으니까 김건희와의 연관성은 대통령실 관저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로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어디로 가냐?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국토부 차관을 거쳐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공항공사 사장에 지원을 했는데 당연히 유력하겠죠. 감사원 조사에서 이 인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불찰이다.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여사님이나 대통령실은 아무 잘못이 없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불찰이야. 근데 어떤 업체를 누구한테 추천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 이런 사람들 대개 이 정권에선 영전하주, 공항공사 가겠주. 그리고 이거 보고 나니까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의 오른팔, 새끼발가락 같은 유모 행정관. 여사님께서 디올백을 돌려주라 하셨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죽일년이에요. 제가 미친년이에요. 제가 죽일년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다 이런 인간들 뿐이야. 이런 인간들은 영전을 해요. 영전을. 자, 여기 기본급이 1억 3천짜리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1억 3천짜리 자리야. 아주 그냥. 이진숙 봐요. 지금 직무정지 상황에서 월급 받아가고 있잖아.
아무튼 대통령하고 정권을 내 온몸을 불살라가지고 막는 사람, 내가 죽일년이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영전에 1억 2억짜리 가는 거야. 어? 좋아, 빠르게 가! 하고 그냥 공항공사 사장 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인생 졸라 간편하죠? 졸라 간편하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난 미래가 분명히 그려져. 이 인간들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의료계와 연관된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으로 또 갈 겁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이 인간들 어디 가는지 한번 보세요. 보건의료계 쪽에서 알짜배기 공사나 공단 이사장 자리로 분명히 갑니다. 제가 이건 공식인데 보건복지부 장차관, 이 인간들 분명히 그런 자리로 빠집니다. 노후 보장 받는 자리거나 아니면 개꿀보직 이런 데 가가지고 이사장, 사장 하면서 연봉 또 몇 억 받아 처먹습니다. 100%야. 이런 인물들은 잘 가죠. 그리고 이 사람들 내가 이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공공기록물법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공공기록물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치는요. 제가 꼭 이 대목은 언급하고 싶은데 정치는 뭐다? 말로 하는 거고 공무원들은 기록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출장 갈 때도 기록, 회의할 때도 기록, 출퇴근도 기록, 누구한테 보고한 것도 기록, 통화도 녹취 다 기록을 해둬요. 그래서 공공기록물법 제4조에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기록이 없잖아요? 그럼 두 가지예요. 뭘 일을 잘못했거나 일을 아예 안 했거나 두 가지야. 왜냐하면 내가 일을 안 했는데 숨기고 싶으니까 기록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내가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아야 내 잘못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어. 틈만 나면 폐기를 해.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봐놓고 진짜 국가의 중대한 결정사항마저도 기록이 없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회의. 예? 그 뭐라고 해요? 나 이름 까먹었어. 보심이라고 하나? 아무튼 무슨 그 있잖아요. 의대 증원 그 애들 숫자 정하는 거. 그거 할 때 회의록이 없대. 있었다. 또 뒤늦게 있었다고 했는데 있었는데 폐기했대. 죄송한데 이 지랄 하잖아요. 진짜 이 개새끼들. 이 지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일 진짜 간단하게 하죠. 기록 없어? 기억 안 나.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무튼 이런 인간들은 영전합니다. 기록 파기, 기록 폐기, 그리고 정보 폐쇄, 기억 안 남. 이러면 영전합니다. 이제 요게 대표적인 대목이어서 비리에 접근하거나 무리하게 업무를 했거나 누군가의 어떤 뒷배를 따라주면서 돈을 받아 챙겨 먹게 했거나 이제 이러니까 무단으로 기록을 폐기하거나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공공기록물법 제4조를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죄다 나중에 처벌받아야 되는데 꼭 영전을 해. 그래서 이게 이 정부의 특징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